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속슬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정작 얼마나 무너졌는지, 왜 무너졌는지, 그래서 뭘 봐야 하는지는 잘 안 나옵니다. 속슬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밑에 깔린 반도체 지수부터 봐야 합니다. 오늘은 그 순서대로 현황과 원인과 대응까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위치를 숫자로 확인하고 그 다음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을지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서는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 하나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대표 반도체 회사 30곳을 묶어서 이 회사들 주가가 오늘 평균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하나의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반 전체 평균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명이 시험을 망쳐도 평균은 조금만 내려가지만 반 전체가 같이 망하면 평균이 확 떨어지겠죠. 지금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이 그림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미국 시장 전체를 나타내는 지수는 고점에서 4% 정도, 기술주가 많이 모인 지수는 10%쯤 내려온 정도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지수만 25% 가까이 빠졌습니다. 시장이 아픈 게 아니라 반도체가 아픈 겁니다. 날짜로 보면 이렇습니다. 6월 22일 반도체 지수는 역사상 가장 높은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5주 만에 그 꼭대기에서 20%가 넘게 흘러내렸습니다. 보통 고점에서 20% 넘게 빠지면 시장에서는 이걸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하락장에 들어갔다고 부릅니다. 여기서 오해 하나를 풀고 가겠습니다. 뉴스만 보면 이번 주에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반도체는 6월부터 이미 조금씩 계속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속도가 빨라졌을 뿐입니다. 며칠 연속으로 내려갔고, 이대로라면 2020년 이후 가장 나쁜 한 달을 기록하게 됩니다. 2020년이면 코로나로 시장이 무너졌던 때죠. 그만큼 드문 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은 하나가 아니라 세 개가 겹쳤습니다. 인공지능에 쓴 돈을 둘러싼 돈값 논쟁, 중국의 추격, 그리고 금리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값 논쟁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큰 회사들은 인공지능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반도체 회사들은 그 돈을 받아서 실적이 좋아졌고 주가도 그만큼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장이 질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돈 언제 벌어오냐고요? 가게로 치면 이런 겁니다. 손님이 몰릴 거라는 확신에 인테리어를 크게 했는데 공사비가 너무 커져서 이걸 몇 년 만에 뽑을 수 있느냐는 계산이 시작된 거죠. 손님이 줄어서가 아니라 공사비가 커 보여서 불안해진 겁니다.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이번 주에 중국 메모리 회사가 상장했는데 첫날에만 주가가 466%가 올랐습니다. 거기에 중국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핵심 장비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시장이 놀랄 만하죠. 그런데 오른쪽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이 회사의 실제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아직 8% 정도, 4위입니다. 만들기 시작했다는 장비도 가장 앞선 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위협이라기보다 앞으로 경쟁자가 하나 더 늘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시장이 놀란 겁니다. 세 번째는 금리입니다. 이번 주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그대로 두기로 했는데 시장은 오히려 실망했습니다. 물가를 잡는데 너무 느긋한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면서 긴 기간 돈을 빌릴 때 붙는 이자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왜 반도체에 안 좋을까요? 반도체 회사 주가에는 앞으로 몇 년 뒤에 벌어들일 돈이 미리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오르면 나중에 받을 돈의 지금 가치가 깎여 보입니다. 미래를 많이 당겨 쓴 주식일수록 이제 더 크게 흔들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해야 합니다. 하락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건이 안 팔려서 빠지는 하락과 물건은 잘 팔리는데 값을 너무 비싸게 매겨놨어서 빠지는 하락.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왼쪽처럼 수요가 무너진 하락이라면 주문이 줄고 투자 계획이 취소되고 창고에 재고가 쌓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온 신호는 오른쪽입니다. 메타는 올해 투자 계획을 오히려 늘렸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는 예상보다 빨리 컸고 메모리 실적은 사상 최대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 놓고 보면 이번 하락은 왼쪽보다 오른쪽에 가깝습니다.
이제 제목에 걸어둔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속슬은 방금 본 반도체 지수를 3배로 따라가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지수가 25% 빠졌으니까 속슬은 그냥 3배 75% 빠졌겠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틀립니다.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숫자로 보겠습니다. 100만 원이 있습니다. 하루에 30%가 빠지면 70만 원이 됩니다. 다음 날 다시 30%가 오르면 100만 원으로 돌아올까요? 아닙니다. 91만 원입니다. 내려갈 때는 큰 금액에서 빠지고 오를 때는 작아진 금액에서 오르기 때문에 오르내림을 반복할수록 이 구멍은 계속 커집니다. 속슬은 이 오르내림 자체를 3배로 키웁니다. 그러니 구멍도 훨씬 크게 뚫립니다. 지수가 제자리로 돌아와도 속슬은 제자리로 못 돌아온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흔히 나오는 실수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떨어졌다고 흥분해서 한 번에 몰빵하는 겁니다. 급락하면 지금이 기회다 싶어 남은 현금을 다 넣고 싶어지는데 그렇게 초반에 다 써버리면 더 떨어졌을 때 살 돈이 없습니다. 감정 빼고 처음 계획한 금액과 속도대로 기계적으로 사는 게 낫습니다. 둘째, 손실을 더 큰 배수로 덮으려는 시도입니다. 2배로 잃었으니 3배로 복구하겠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방금 본 구멍이 그만큼 더 커지니까요. 셋째, 바닥을 정확히 맞히려는 시도입니다. 바닥은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뭘 보면 될까요? 저는 이렇게 2줄로 나눠서 봅니다. 왼쪽은 하락이 더 길어진다는 신호입니다. 큰 회사들이 투자 계획을 줄이기 시작하거나 메모리 가격이 실제 숫자로 떨어지거나 중국 장비가 진짜로 물건을 찍어내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오른쪽은 반대입니다. 투자 계획이 그대로 유지되고 가격 하락이 확인되지 않고 중국 쪽 소식이 계속 미뤄지는 경우죠. 지금은 아직 어느 쪽인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 결론이 안 났을 때 할 일은 맞히는 게 아니라 어느 쪽 신호가 몇 개나 쌓이는지 세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속스를 나눠서 사는 방식으로 들고 있고 이번 하락도 정면으로 맞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하는 건 예측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남은 회차가 몇 번인지 세어봤고 원래 계획했던 속도보다 빨리 줄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배수를 올려서 만회하는 선택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최종 목적지는 3배가 아니라 2배 상품이라는 것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3배는 목적지가 아니라 연료입니다. 연료가 줄었다고 목적지를 바꾸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이건 제 방식이지 정답이 아닙니다. 각자 감당할 수 있는 크기가 다르니까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반도체 지수는 6월 고점에서 20%가 넘게 5주에 걸쳐 내려왔습니다. 둘째, 원인은 하나가 아니라 인공지능에 쓴 돈을 둘러싼 논쟁, 중국의 추격, 그리고 금리, 이 3가지가 겹친 결과입니다. 셋째,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 보면 물건이 안 팔려서 빠진 하락이라기보다는 값이 비쌌던 게 조정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건 오늘까지의 이야기이고 앞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닥을 맞히려 하기보다 어느 쪽 신호가 쌓이는지 세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